안녕하십니까. 다우기술의 박영일 차장입니다. 교육 시작 전 간단하게 교육 관련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중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답변 사항 중 주요 Q&A의 내용은 교육 마지막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후 메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온라인 교육 진행을 위한 의견 취합 및 통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다오피스 관리자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오피스 관리자 교육의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여러분이 해야 될 그룹웨어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오픈 전 준비 사항과 오픈 이후에 운영하는 관점에서의 해야 될 업무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보안 설정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고, 그리고 두케어 라운지, 즉 온라인 도움말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룹웨어 관리자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룹웨어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초 로그인을 하신 후에 이와 같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하위의 메뉴 중에서 관리자 페이지라는 메뉴가 보여질 것입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관리자 초기 화면으로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룹웨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을 오픈 전 준비 사항과 오픈 후 운영 시 해야 될 업무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전 준비 사항은 그룹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초기 정보의 데이터를 등록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정보서부터 조직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용량에 대한 정보가 할당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메일을 수발신하기 위해서 도메인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전자결제 양식과 메뉴 구성에 대한 설정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원, 예를 들면 게시판, 전사 게시판이라든가 전사 캘린더 등 이러한 공용 자원에 대해서 정보를 등록하고 운영자를 지정하시는 데까지가 기본적인 오픈 전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픈 이후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서비스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용량이 실질적으로 할당받은 용량이 어느 정도의 여유 용량이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정책이 변경되면 상세 옵션을 통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 내나 혹은 전사적으로 자원, 예를 들면 전사 캘린더를 더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회의실이 하나 더 늘었다든가 이런 공용 자원에 대해서 등록하고 운영자를 지정하는 업무들까지도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내용이 발생되면 전사 공지를 하셔야겠죠. 이런 전사 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팝업 창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어떻게 공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운영단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운영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자의 역할을 좀 나누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말 그대로 그룹웨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보통 전산 쪽에 있는 담당자분들께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 관리자는 업무에 관련된 관리자가 아니라 시스템에 관련된 관리자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운영자의 권한을 별도로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자의 권한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나누어서 보면 관리자는 서비스의 정책 그리고 운영자를 지정하는 역할들을 대부분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운영자는 관리자로부터 할당받은 운영자가 지정된 범위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전사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전사 주소로 전사 캘린더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들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등록한다든가 설정,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운영자의 역할로 나누어서 그룹웨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사례들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리자는 게시물의 첨부 파일 개수라든가 용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이 관리자의 역할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운영자의 역할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게시물에 등록이 됐을 때 강제로 삭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운영자의 역할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게시판을 타 부서와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운영자의 역할로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운영자는 관리자는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는 거고 운영자는 업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등록된 정보들이 원활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제한이 걸리게끔 운영하는 역할이 바로 운영자의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나누어서 상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설정 기능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옵션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일 쓰기 읽기 설정서부터 기타 서비스 특화 옵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관리자의 설정 기능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예를 들면 첨부 파일의 사용량을 제한한다. 혹은 확장자를 지정하는 기능, 좌측 메뉴의 우선 목록을 변경하는 기능,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화면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초기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관리자 메뉴의 화면으로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선 첨부 파일을 제한하는 정책을 어디서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빌리티에 관련된 메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모빌리티 메뉴에 보시면 PC 메신저나 모바일을 통해서 첨부 파일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중 예를 들면 대화 업로드에 대한 용량 제한, 메신저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대화창을 통해서 첨부 파일을 등록해서 상대방에게 첨부 파일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파일의 용량을 제한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용량 제한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몇 메가까지를 허용할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로드 불가 파일, 예를 들어서 보안상 위험한 실행 파일들, exe 파일이라든가 혹은 PDF, 이런 파일들을 메신저의 대화창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 그 파일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한을 걸겠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확장자의 명칭을 입력하셔서 해당 첨부 파일에 대한 사용량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커뮤니티 메뉴에 예를 들어서 자료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사이드 우선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드 우선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용자 화면으로 건너가서 자료실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보시면 이와 같이 개인 자료실과 전사 자료실이 왼쪽에 있는 사이드 메뉴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자 화면에 보면 우선 설정이 현재 개인 자료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 화면에 보면 개인 자료실이 먼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사 자료실을 먼저 보이게끔 하겠다 설정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일반 사용자 화면에서 자료실에 다시 접속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전사 자료실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메뉴에 대한 사이드 우선 설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메뉴의 이런 우선 설정은 이와 같이 사이드 메뉴에 대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용 자원에 대해서 운영자를 지정하는 예시 화면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셜 메뉴에 게시판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사 게시판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전사 게시판 메뉴 중에서 게시판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게시판을 하나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등록된 화면 중에 임의의 화면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제목은 전사 공유, 설명, 유형, 기타, 범위서부터 댓글 작성 여부에까지 다양한 옵션으로 관리자가 지정을 할 수 있고 운영자를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운영자 추가하는 방법은 운영자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예를 든다면
입력하신 후 검색된 사용자를 클릭하시면 운영자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운영자는 해당 게시판에 보면 전사공지라는 이 게시판에서 글을 쓸 수 있고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안 좋은 글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강제로 삭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 특화 옵션 중에서 또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 메뉴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자결제 프로세스 및 기타 기본 설정에 대한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예를 들면 결제 칸 설정이라고 해서 결제 칸에 이와 같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영역에 어떠한 내용들을 표시할 것인가를 설정을 한다던가 혹은 프로세스에 관련해 가지고 선결제 기능을 허용할 것인가 회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 혹은 사용함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특정 양식에 대한 설정이 아니라 전자결제 기능에 대한 공통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세스 및 기타 설정에 대한 옵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전자결제에 대한 특화, 프로세스에 관련된 설정, 결제 칸에 대한 보이는 보기 화면에 대한 설정 등 기타 설정들을 관리자가 유연하게 설정을 해서 일반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PPT 장표로 넘어가서 다음 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운영자 기능에 대해서 잠깐 정리된 장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자가 운영자를 지정하는 화면은 이전에 예시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운영자를 지정받게 되면 그 운영자는 이와 같이 메뉴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시보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대시보드에 대한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주소록 같은 경우에는 전사주소록, 공용주소록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실서부터 전자결제에 이르기까지 각각 운영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운영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 설정이라든가 공개 설정이라든가 이런 범위에 대해서 유연하게 운영자가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서 설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기능 중 몇 가지를 좀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실 메뉴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 화면에서 자료실에 보시게 되면 현재 전사자료실이라는 게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 폴더서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보이시는데 지금 제가 접속한 사용자는 이제 그러니까 자료실의 운영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버튼들을 보시면 모든 전사 자료실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의 버튼들이 보입니다. 그럼 제가 관리자 권한에서 전사 자료실의 운영자에서 제가 제외를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전사 자료실은 그대로 볼 수 있지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새 폴더라든가 다운로드 복사 이런 기능들은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서 극히 그러니까 읽기 권한 정도밖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그래서 전사 자료실은 운영자가 전사적으로 모든 그룹웨어 사용자에게 공유할 자료가 있으면 업로드 혹은 폴더를 생성한다던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만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한 자료에 대해서만 다운로드 혹은 복사, 메일 보내기 이 정도의 기능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한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웍스. 지금 웍스 기능을 보시게 되면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폴더 만들기, 앱 만들기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웍스의 메뉴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운영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 운영자 중에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현재 사용자는 운영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시해서 웍스 메뉴를 눌러보면 만들기 버튼 눌렀을 때 M 만들기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죠. 즉 M 만들기 권한은 웍스의 운영자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웍스에서 특히 저도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일반 사용자분들께서 왜 M 만들기 버튼이 안 보이나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본인이 웍스의 운영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M 만들기 권한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를 하고 저장한 후에 웍스 메뉴를 리플레시 해보면 다시 한번 M 만들기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운영자에 대한 권한과 관리자가 그 운영자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자동으로 그 권한에 따라 움직이게끔 그룹웨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으셔야지 사용자로부터 관리자분들이 전화를 받으셨을 때 이런 기능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장표로 건너와서 1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그룹웨어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은 크게 그러니까 오픈 전 해야 될 일들과 오픈 이후에 해야 될 일들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운영 단계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리자와 운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분리시켜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 관리자는 주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운영자는 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운영자에 한해서 그 운영자는 자원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자의 역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뭐 시연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뭐 앱을 만든다던가 전사자료지에서 어떤 특정 전사에 공유할 자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계정 부서 추가 단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추가 단계로 직위, 직급, 직책에 대한 정보, 사용자 그룹 정보, 메일에 대한 그룹 설정 정보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러한 기초 정보가 등록된 이후에 두 번째, 계정 추가 정보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룹웨어를 사용하실 사용자들에 대한 계정 정보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도 정보를 추가하시고 조직도, 즉 부서별로 부서원의 정보를 마지막으로 추가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안내 동영상 자료도 별도로 제작을 해 놓았으니 안내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단계를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 코드는 크게 4가지의 정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위 정보, 직책 정보, 직위 정보, 직급 정보, 직책 정보, 사용자 그룹 정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예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직위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런 정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급은 호봉에 대한 정보, 연차 정보, 직책은 팀원이냐, 팀장이냐, 연구소장이냐 이렇게 직책에 대한 업무 수행, 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을 대표하는 직책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자 그룹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직원 그룹, 계열사의 임직원 그룹, 계약직 그룹, 인턴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명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명칭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묶어서 대표명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그룹의 대표명은 이후에 뭐 게시판이 됐던 뭐 자료실이 됐던 그 권한 설정을 할 적에 사용자 그룹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쉽게 권한을 위임한다거나 혹은 회수할 때 사용하는 정보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화면들을 가지고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코드를 추가하는 클래스 코드 방법은 우선 계정 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클래스 관리라는 메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탭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4가지 탭에서 원하는 탭을 선택하신 후 코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코드 정보와 한글명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중복 코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별표, 필수 입력 항목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코드 입력 시 주의사항과 코드 양식에 대한 안내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코드 추가 창을 통해 가지고 코드명과 한글명, 기타 항목 추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오피스는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이런 기타 다국어에 대한 항목들도 명칭을 넣고 싶다면 추가할 항목을 선택하여서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코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용자 그룹 정보와 메일 그룹 정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다음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그룹이라는 것은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 그룹 정보를 설정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 편리하냐면요. 사용자 그룹에 대한 활용 방법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메뉴별로 사용 권한의 설정 시 일일이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그룹 단위별로 손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장에게만 공개되는 게시판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정직원에게만 공유되고 있는 전사 캘린더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 그룹이 지정되어지지 않았다라면 직접 모든 사용자 계정을 검색해서 일일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그룹명을 기준으로 이러한 그룹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사용자 그룹명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권한을 할당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사용자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메일 그룹입니다. 메일 그룹은 여러분들이 그룹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디폴트로 메일에 대한 계정을 할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일 계정을 여러분들이 할당을 받을 때 관리자들은 메일에 대한 정책을 설정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메일 그룹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메일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그룹에 대한 활용 방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용량이라든가 자료실 용량, 휴지통의 유효기간, 자동 전달, 포워딩에 대한 설정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제약 조건까지도 메일 그룹을 통해 가지고 관리자가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룹은 권한을 할당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메일 그룹은 그룹에서 사용하는 메일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는 그룹 정보가 바로 메일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자 그룹 활용 사례를 보시면 소셜이라는 메뉴에 게시판 메뉴를 보시고 전사 게시판 관리에서 하나의 게시판에 대해서 공개 범위를 지정할 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 그룹을 이렇게 쉽게 명칭으로 묶어놓은 대표명이 있으면 쉽게 그들에 대한 권한을 할당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예시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일 그룹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그룹은 먼저 첫 번째가 말 그대로 메일 그룹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하셔야겠죠. 메일 그룹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일의 유효기간 설정이라든가 기능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용량에 대한 할당 이런 것들을 메일 그룹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하시고요. 설정이 끝나신 후에는 계정을 등록할 때
메일 그룹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같이 매핑시켜서 계정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저희가 기본 메일 그룹에 대한 디폴트라는 값은 저희가 제공하는 다오피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일 그룹이 있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디폴트 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임의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라는 값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메일 그룹인데 문구 그대로 전사 직원들이 디폴트로 사용해야 될 메일 그룹에 대한 설정 정보, 정책이 있다면 디폴트에 있는 이 그룹 정보를 수정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메일 그룹의 설정과 별개로 개인 용량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케팅 팀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외부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를 외부에 있는 업체들과 메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량의 메일 용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이것은 별도의 개별 용량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메뉴 밑에 메일이라는 메뉴에 메일 그룹 관리라는 서브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메일 그룹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메일 그룹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메일 그룹을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을 통해서 정책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커뮤니케이션 메뉴 밑에 메일 메뉴를 선택하시고 메일 그룹 관리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그룹 정책에 대한 설정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메일 그룹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메일 그룹 명서부터 쭉 다양한 옵션들을 쭉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필수 항목만 보게 되면 그룹명 그리고 메일함의 기본 용량 중요하겠죠. 메일함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기가를 디폴트로 딱 설정하게 되면 이 메일 그룹을 설정한 사람은 모두 1기가가 디폴트로 할당이 됩니다. 경고 비율이라든가 초과 비율, 기타 등등 기능에 대한 제약 조건, 예를 들면 휴지통의 유효기간, 그리고 외부 메일에 대한 설정 기능을 하겠느냐, 사용 못하게끔 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메일 그룹을 하나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그룹에 보시게 되면 디폴트 그룹을 잠깐 보죠. 기본 메일 용량은 50메가를 주겠다.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사용 용량이 90%가 넘으면 경고라는 비율로 표시를 해주겠다. 그리고 기본 용량을 자료실에 대한 용량은 50메가. 부재중 응답 설정이라든가 외부 메일 설정 등등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일 그룹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PPT 장표로 돌아와서 그러면 앞전에 클래스 정보 플러스 메일 그룹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계정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화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계정 메뉴에 계정 관리라는 서브 메뉴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계정 목록에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버튼에 보시면 계정 추가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계정에 대한 상세 페이지에 대한 입력 항목을 입력하시게 되면 입력하시는 방법의 상세 화면 중에서 직위, 직급, 기타 사용자 그룹이라든가 메일 그룹에 대한 정보들을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이게 앞전에 클래스 관리라는 정보에서 먼저 선행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당 항목에 대해 맞는 필수 값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정 목록에 신규 계정 정보가 등록된 상태로 보여질 것입니다. 자, 이 화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라는 메뉴의 계정 관리 화면에 들어가시면 계정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운 계정 정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내려가 보시면 이와 같이 직위 정보라든가 직급 정보, 메일 그룹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계정이라는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룹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계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들의 목록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클래스 관리 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모두 입력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 있죠. 전자결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부가 기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목록에 새로운 계정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클래스 관리 화면에서는 직위 정보, 직급 정보, 직책 정보,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정보들이 이미 앞전 계정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계정 정보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정 정보를 이와 같이 하나씩 계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등록하는 거, 사용자 수가 많을 적에는 굉장히 힘드시겠죠.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엑셀 자료로 CSV 형태로 정리하셔서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일괄 등록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정 일괄 등록 기능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진행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 일반이라는 메뉴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보안 설정에 보시게 되면 비밀번호 관리라는 정책이 설정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용 여부서부터 사용 금지 문자에 이르기까지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위한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 메뉴에서 일괄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등록 방법은 동일하게 계정 메뉴 안에서 계정 일괄 등록이라는 별도의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 메뉴에서 계정 목록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계정 목록에 대한 엑셀 샘플 템플릿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을 여셔서 A서부터 P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항목에 맞는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A, F, G, H, I의 항목은 필수 입력 값입니다. 이 값은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업로드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직위, 직급,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정보도 한 번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정보도 동일하게 같이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여셔서 전 직원에 대한 계정 정보를 엑셀 형식의 포맷에 맞추어서 쭉 작성을 하신 후에 저장하실 때 파일 형식을 CSV의 쉼표로 분리하는 형식을 지정하신 후 CSV 형태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이 끝내서 로컬에 여러분 PC에 저장이 됐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관리자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파일 찾기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 PC에 저장되어 있는 CSV 파일을 선택하신 후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등록 결과에 대한 별도의 화면이 추가적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총 계정수와 실패 계정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실패 계정수가 4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목록 중에서 오류 목록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전에 그 오류 결과에 따라서 실패한 개수만큼의 목록이 보여질 것입니다. 모든 파일이 보여지는 건 아니고
실패 오류가 난 항목들만 CSV 파일로 별도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라는 입력 박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밀번호가 8에서 16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일괄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 관리 정책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비밀번호 때문에 업로드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선행의 앞에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정책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에러 메시지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시는 에러 메시지를 좀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도 참고로 보시고 이런 에러 메시지가 보일 때는 오른쪽 가이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정해서 다시 파일 등록을 CSV 형태로 정리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도 정보를 추가하는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정보는 우선 계정 밑에 부서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조직도 정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조직도 관리 화면에서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부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시면 카테고리 형태로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제 부서 정보들이 쭉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된 부서 정보를 하나 선택하시면 부서 메일 아이디, 부서 코드, 부서 약어들에 대한 부가 정보들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 정보들을 부가적으로 입력하시면 우선 부서 메일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속한 계정의 메일을 일괄적으로 발송할 때 부서 대표 메일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 부서 메일 아이디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지정하지 않으시게 되면 부서별로 묶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용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서 코드 정보도 이제 일괄 등록할 때 반드시 필요한 키값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부서 약어는 예를 들어서 문서번호 규칙에 적용되는 문서번호 활용 규칙에 적용될 수 있으니 부서 약어도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설정을 맞추시면 이와 같은 예시 화면과 같이 동일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럼 부서원에 대해서 부서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신 후에 부서원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원은 조직도에서 원하는 부서를 선택하신 후 부서원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조직도상에서 원하시는 사람을 조회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클릭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용자들을 등록하신 후에 하나의 사용자 계정별로 직책 정보와 멤버 타입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멤버 타입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멤버 타입을 제공합니다. 부서장에 대한 멤버 타입, 부부서장에 대한 멤버 타입, 그리고 부서원에 대한 멤버 타입. 이 세 가지의 멤버 타입은 각각이 역할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타입을 나누어 놨습니다. 우선 부서장은 그 부서를 대표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대표자로서 예를 든다면 부서 게시판이라든가 부서 문서함, 부서 보고서 등과 같은 운영 권한에 대한 권한을 자동으로 위임받는 부서장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서장은 아니지만 부서장은 아닌 부서원이 되겠죠. 부서원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부서장과 같이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고자 할 때는 부부서장과 같은 역할을 멤버 타입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부서장은 인원에 대한 제약은 없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부서원 중에서 부서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재 중일 때 부서장의 권한을 대리로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가 바로
부부서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부서 내에 이제 있는 부서 내에 있는 스텝 정도? 이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부부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원은 말 그대로 그냥 부부서에 속한 팀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멤버 타입의 사용자들은 특별한 권한은 없고요. 부서원으로서 그 부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해당 부서원에 대한 정보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서원도 동일하게 일괄 등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원에 대한 일괄 등록 기능은 조직도 관리에서 동일하게 조직도 관리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CSV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열어서 이와 같이 부서 코드, 계정 아이디, 직책 코드, 멤버 타입, 직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일일이 부서를 선택해서 부서원을 추가하는 이러한 행위 없이도 CSV로 일괄적으로 부서원의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멤버 타입은 이미 시스템이 지정해 놓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해진 문구로 여러분들이 멤버 타입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CSV 파일을 다음과 같이 저장을 CSV 형식으로 저장을 하신 후에요. 이와 같이 파일 첨부를 통해서 즉 업로드라는 요 아이콘을 통해서 파일 첨부로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CSV 파일을 첨부하셔서 확인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CSV에 있는 설정 값에 따라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가지고 좀 잠깐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정정보에서 부서 관리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쭉 추가가 되어 있는데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예를 들어서 전략기획실 이렇게 전략기획실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아이디와 부서 코드, 부서 약어들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전략기획실에 대한 대표 메일 아이디, 부서 코드는 예를 들어서 DPT_001 그리고 부서 약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부서원을 추가하는 방법은 조직도에서 검색하셔서 버튼을 해당 사용자를 클릭하시면 쉽게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책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은 해당 부서에 그 부서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 해당 부서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아이콘을 누르셔서 부서원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 CSV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샘플로 저희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 샘플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정보들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필요에 따라서 전략기획실을 제가 부서 정보를 없애는 방법도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부서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부서 정보를 삭제할 때는 그 부서에서 부서별 게시판, 부서별 문서함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이관 작업을 통해서 타 부서로 업무 이관을 해주신 후에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관 업무 없이 삭제를 하시게 되면 그 해당 정보들은 같이 삭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해당 부서에 대한 정보를 삭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이 부서에 대한 정보까지 다 정보를 등록해서 계정 클래스 정보, 메일 그룹 정보, 이후에 계정 정보 추가 후에 조직도 정보 세팅하고 해당 부서별로 사용자에 대한 부서원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다음에는 초기 용량 할당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량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먼저 정의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용량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룹웨어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기본적인 설정 값은 이미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체 용량은 계정별로 할당된 용량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용량이 두 가지가 합쳐져 전체 용량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계정 할당 용량이라 함은 메일 함의 용량이라든가 개인 자료실의 용량이 계정별로 할당되는 용량이고요. 이외에 게시판, 커뮤니티, 전자결제와 같은 모든 조직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자원들에 대한 용량을 공용 용량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공용 용량과 계정 용량이 합쳐져 그룹웨어에서 사용되는 전체 용량으로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용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정 메뉴에 용량 관리라는 별도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용량 관리 메뉴에서 동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해당 다오피스에 할당된 용량들에 대해서 총 용량에 대한 정보와 공용 용량의 계정 할당에 대한 용량과 공용 할당에 대한 용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공용 용량은 메뉴별로도 이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량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뉴별로 할당된 용량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소셜 메뉴의 게시판 메뉴에 보시면 전사 게시판 통계라든가 부서 게시판 통계를 통해서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 용량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용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메인 설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설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기존에 보유한 도메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 보유한 도메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존 도메인 운영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구축된 다오피스에 대한 MS 레코드 값, SPF 레코드 값 이런 것들을 다시 재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 보유한 도메인 정보가 없다면 새로운 도메인 정보를 구입하셔서 해당 도메인 정보에 대한 설정 값을 도메인에 대한 설정 값, MX 레코드 값, SPF 레코드 값에 대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메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에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 자주 하는 질문에 해당 가이드 문서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상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오 기술에서 반값 도메인이라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값 도메인 기준으로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값 도메인을 구입하신 고객사 분들께서는 해당 반값 도메인이라는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에 마이 페이지에 접근해 보시게 되면 도메인 관리라는 별도의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도메인 관리의 메뉴 화면에서 할당받은 도메인을 체크하시고 네임 서비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상세 네임 페이지에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오 기술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다오피스 레코드 추가라는 별도의 버튼을 추가시켜 놨습니다. 다오피스 고객인 경우에는 이 버튼 원클릭으로 바로
MS 레코드 값과 SPF 레코드 값을 동시에 클릭과 동시에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손쉽게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메일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것을 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룹웨어를 접속하신다거나 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실 때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그룹웨어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제 양식 기능에 대한 설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메뉴에 접속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양식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양식 추가 버튼을 통해 가지고 상세 화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양식에 대한 제목, 약어, 그리고 양식 편집기를 별도로 연결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보여집니다. 양식 편집기라는 화면을 클릭해 보시면 별도로 결제 양식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웹 편집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편집기 화면에서는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 입력 컴포넌트들을 손쉽게 지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왼쪽에 이와 같이 아이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항목을 해당 결제 양식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빈 화면에다가 양식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다른 양식 불러오기라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양식을 불러와서 일부 화면들을 수정하셔서 손쉽게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입력한 양식을 중간중간에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V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양식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설정하는 화면이 결제선을 등록하는 화면인데, 결제선은 여러분이 직접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결제선이 들어갈 항목에 이렇게 입력 컴포넌트를 선택하신 후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 상세 속성창을 여러분들이 제공되고 있는 UI를 통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라는 아이콘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양식의 등록을 양식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자결제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화면에 전자결제 메뉴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결제 양식 관리자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 양식 폴더 목록에서 폴더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총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총무라는 폴더에 양식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제목을 총무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고 약어도 임의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약어를 입력하신 후에 양식 편집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결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웹 에디터가 다음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웹 에디터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왼쪽은 결제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 항목들을 손쉽게 추가하실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위치해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다른 양식 불러오기 기능과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식 불러오기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스템에 다오피스에 등록되어 있는 양식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양식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을 작성하기에는 다소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양식 불러오기 기능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 결과 보고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교육 결과 보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식명을 타이틀을 바꾸고 그리고 입력하는 항목들도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입력 항목을 정의하고 커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자 하는 항목에 위치해 놓고 단일 선택이라는 아이콘을 추가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디폴트로 A와 B라는 값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 선택하시고 필요하신 내용을 직접 속속창에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속속창에 입력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줄 삽입으로 취미라고 해서 이번에는 체크박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체크박스 속성을 보시게 되면 축구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농구 하나 더 추가해서 배구 이런 식으로 원하는 체크박스 유형을 지속적으로 세부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당 입력 내용이 완료가 되면 우측 상단의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지금껏 만들어진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미리 기능을 활용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결제선 정보를 수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제선 정보를 그냥 심플하게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결제선을 3칸이 아니라 2칸으로만 운영하겠다. 그러면 마지막 결제선을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삭제하는 방법은 해당 컴포넌트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렇게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컴포넌트 선택하셔서 결제선의 속정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결제 방해 이름도 이렇게 임의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자 수도 제가 조정을 하게 되면 임의로 결제사에 대한 최고 들어갈 수 있는 결제자 수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선의 정보까지도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셔서 마지막에 미리 보기 기능으로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과 약어 입력한 후 양식 편집기를 저장한 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 양식이 새롭게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사용 여부는 디폴트로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양식을 등록할 때 사용 여부라는 항목이 디폴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때 일반 사용자들이 양식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사용 여부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것은 양식이 중간 편집본에서 노출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디폴트는 체크 해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사용을 체크하신 후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용 여부가 사용이 돼서 일반 사용자가 총무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삭제하시는 방법은 선택하신 후 양식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양식을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폴더도 동일하게 선택하신 후 삭제라는 버튼을 눌러서도 폴더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 양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으로 돌아와서 전자결제 양식은 지금 보여드린 그 시연 화면과 같이 양식에 대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가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고요. 전자결제 양식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리자 교육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와 같이 편집 가이드를 별도로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PDF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온라인 교육에 전자결제에 대한 실습 교육을 추가 교육으로 개설해서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메뉴에 대한 설정 화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목록에 대한 설정은 일반 메뉴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메뉴 관리라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 목록은 다오피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뉴 목록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자원들이 쭉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 메뉴 목록 중에서 원하시는 자원들을 선택하신 후 선택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메뉴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일반 사용자가 보여지는 메뉴는 이와 같이 선택한 메뉴 목록에 대해서만 제공이 되어지고, 제공되는 방식은 확장한 메뉴, 어드밴티드 메뉴를 선택했을 때에는 이런 형태의 UI로 제공이 되고요. 클래식 청을 선택했을 때에는 이와 같이 디폴트 성격으로 위에 카테고리 형태로 이름 들어가 있는 폴더 형태의 화면의 UI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개인 설정에 따라서 제공되는 화면의 UI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메뉴에 대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조정하는 버튼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초기 화면에 대한 메뉴 설정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뉴를 설정하신 후에 예를 들어서 뭐 메일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PC 웹이든 모바일 웹이든 동시에 이 사용자는 일부 뭐 예를 들어서 정직원에게만 메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밑에 차단, 클래스 1을 추가를 해서 일반 사용자가, 그러니까 정직원이 이외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인턴 혹은 계약직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사용자 그룹을 지정해 놓으셨겠죠. 이런 그룹들을 클래스를 지정하시게 되면 그 예외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메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기기를 동일한 규칙으로 보안 설정을 제공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PC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분리시켜서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실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메뉴의 설정 화면에 가셔서 메뉴 관리에 보시면 자, 이와 같이 메뉴 목록에서 선택한 목록으로 옮겨진 것들이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료실 메뉴를 뭐 보여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왼쪽에 자료실은 활성화되고 오른쪽에 선택한 메뉴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은 자료실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반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자료실 메뉴를 선택하신 후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다시 오른쪽에 선택한 메뉴 쪽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메뉴를 나는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로그인했을 때 초기 화면을 메일을 보여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메일을 선택하신 후 초기 메뉴 지정을 누르시게 되면 초기 메뉴라는 요 문구가 메일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인증을 통과하신 후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은 메일 화면으로 초기 메뉴가 설정이 되게끔 설정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홈 화면을 초기 화면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초기 화면이 이제 대시보드로 개인화 포탈이 제공되는 화면의 홈 화면이 초기 화면으로 설정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캘린더 메뉴를 하나 선택하신 후 메뉴에 대한 명칭 그리고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차단 클래스 추가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 사용자 그룹을 지정을 해서 나는 관리직에 대해서는 이 해당 메뉴를 캘린더라는 메뉴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제약을 두겠다. 이러면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셔서 관리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캘린더 메뉴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PC 웹, 모바일을 구분을 해서 PC 서비스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분리해서 이렇게 차단 정책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뉴 목록에 대한 권한 설정을 이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부서마다, 그러니까 그룹마다,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다오피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일괄적으로 디폴트로 전자결제, 메일, 게시판만 쓰시다가 이 운영이 원활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캘린더 메뉴, 예약 메뉴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도 오픈하는 형태로도 이제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확장해 가면서도 운영하시는 고객사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메뉴 관리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용 자원에 대한 등록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약 자원 등록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의 역할과 운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이트 관리자는 회의실과 회사 차량에 대한 자산 분류에 대한 정책만 설정을 하시고요. 이 자산 정보를 등록할 때 운영자를 반드시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운영자는 실제 사이트, 그러니까 사용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해당 화면에서 회의실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하시고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영자의 역할로 최초의 초기 정보를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화면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관리자는 관리자 화면에서 예약 메뉴에서 자산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자는 사용자 화면에서 들어가시면 할당받은 운영자 권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톱니바퀴 모양에 대한 아이콘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자산 정보 관리를 위해서 빔 프로젝트 여부나 인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겠다. 그리고 자산관리 탭에서 자산을 추가할 때 코드서부터 이전에 자산 정보 관리 쪽에 추가한 인원 정보와 빔 프로젝트 정보를 추가 입력하시게 되면 자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실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동일하게 해당 회의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부가적인 정보인 인원 정보와 빔 프로젝트 여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 사용자분들께서 회의실을 예약할 때 이 부가 정보를 가지고 손쉽게 예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메뉴에서 예약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 자산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데, 추가된 자산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예약을 하겠고 사용시간과 요일, 캘린더 연동 여부, 권한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정들을 설정하시고 반드시 운영자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자를 지정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사용자 화면에서 예약 메뉴에 들어가시면 내가 운영자로 지정된 메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톱니바퀴의 모양의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운영자가 아니라면 이 아이콘을 볼 수 없겠죠. 회의실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용 안내에 대한 소개, 글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자산정보 쪽에서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될 입력 항목들을 더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실 수 있고, 자산관리를 통해 가지고 코드 값서부터 이름에 이르기까지 빔 프로젝트 여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코드, 이름, 인원, 빔 프로젝트 여부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은 이제 회의실, B회의실, A회의실, B회의실, 또 회의실을 클릭하시면 이것들을 일련의 포괄된 정보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는 회의실을 클릭하시고 회의실에 대한 각각 서브 부가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손쉽게 정보들을 예약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의실에 대한 정보는 정책적인 정보는 관리자가, 그리고 운영자를 할당받은 운영자는 그에 대한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스템을 오픈하기 이전에 관리자가 해야 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계정과 부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순서는 클래스 정보 및 메일 그룹 정보 추가, 그 다음에 계정 정보 추가, 조직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면서 부서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일괄 등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용량에 대한 할당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는 전체 용량에 대해서 계정 정보 용량과 공용 정보 용량이 어느 정도 비율로 적용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메인 설정, 전자결제 양식 등록, 어떠한 메뉴들을 사용할지에 대한 보여지는 정보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메뉴, 초기 메뉴 지정, 그리고 메뉴들에 대한 순서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사자원 등록이라고 해서 예시 화면은 예약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게시판도 있을 수 있고 주소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자가 등록하면서 운영자의 권한들을 새롭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이후에 운영하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후 그룹웨어 관리자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말 그대로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용량에 대한 할당이 적당하게 가용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용자가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방법은 뒤에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별로 상세 설정들에 대한 변경, 정책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정책에 대한 변경 설정이라든가 신규 공용 자원에 대한 운영자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자원 등록이 필요시 이루어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사 공지들을 필요에 따라서 공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즉 메뉴별 사용 현황은 39페이지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미 공용 용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관리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반의 설정 화면에 보시게 되면 용량 관리에서 공용 용량 사용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동기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 현재 할당된 용량에 대한 정보를 바로 가져오고요. 이와 같이 총 용량에 대한 설정이 계정 용량과 공용 용량이 합쳐진 총 용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공용 용량에 대한 각각의 메뉴별에 할당된 용량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용량들을 가지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대한 용량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게시판 용량의 전체 게시판 통계 보시면 게시판별로 용량에 대한 정보가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좀 메뉴별로 정리해서 표로 정리해 놨으니 이 내용들도 방금 시연해 드린 바와 같이 해당 메뉴들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용량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계정 추가가 불가능하다던가 서비스 사용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판 등록이 안 된다던가 전자결제 양식 등록이 안 되던가 기한을 할 수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사용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인 용량, 가용 용량을 빨리 신속하게 확보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단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대화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주고받은 용량 중 큰 용량을 빨리 삭제를 해서 가용 용량을 신속하게 늘려서 그룹웨어를 우선 당장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빨리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용량을 늘리시던가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파일을 일괄적으로 한번 쭉 이제 해당 운영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불필요한 파일에 대해서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용 용량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가장 빨리 가용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인 첨부 파일에 대한 삭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라는 메뉴에 보면 PC 메신저 모바일 데이터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첨부 파일 삭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은 그 용량들에 대한 첨부 파일의 목록이 쭉 보여지는데 여기서 용량이 큰 파일들을 지우시게 되면 가용 용량을 신속하게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메신저를 통해서 누가 1기가짜리 굉장히 용량이 많은 어떤 뭐 동영상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용량 확보에 굉장히 유리한 파일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찾아서 관리자가 사용자에 대한 요청 없이도 바로 실시간으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왕이면 사용자를 통해서 삭제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절차겠지만 신속하게 사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직접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죠. 다음은 비밀번호 분실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중간에 비밀번호를 분실했다라고 만약에 연락이 오시게 되면 관리자가 계정관리 메뉴에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셔서 상세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보여지고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후 저장하신 후에 이 비밀번호를 사용자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관리자가 변경한 이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 최초 강제로 변경된 비밀번호는 초기 등록 로그인한 사용자가 무조건 비밀번호를 변경하게끔 정책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로그인함과 동시에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셔서 다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에 대한 분실 시 관리자는 계정관리라는 곳에 가서 계정 정보를 통해서 상세 창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지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팝업 공지와 메신저를 통한 공지톡 기능이 되겠습니다. 팝업 공지 방법은 관리자 화면에서 일반 메뉴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팝업 공지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공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화면에서 공지할 내용 입력하시고 대상 설정, 공지 기간 등 다양한 옵션을 설정하신 후에 공지를 등록하시게 되면 초기 화면에 다음과 같이 팝업 창이 보여지고 사용자는 해당 내용들에 대한 공지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일반 메뉴 설정 화면에서 팝업 공지 관리 화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제가 이미 등록한 팝업 공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HTML 형태로 미리 제작되어 있는 것들을 붙여넣기 하셔서 설정을 하신 후에요. 파일 첨부도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 기간, 공지 대상 등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제가 공지 기간을 임의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팝업이 이제 일반 사용자한테 보여지는데 한번 재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재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처럼 공지파보로 등록된 내용들이 이와 같이 쭉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전사적으로 그 그룹웨어 사용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조직의 정책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 사내 규정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 혹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공지를 여러분들이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팝업 관리를 통해서 공지창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팝업 공지를 하는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메신저를 통한 공지톡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지톡 기능은 메신저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으로 이와 같이 메신저에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만 보여지는 공지톡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지톡이라는 팝업이 뜨고요. 공지톡 발송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공지톡에 입력할 내용들을 입력하신 후 대상 설정하시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메신저 알림을 통해서 메신저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들에게 신속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팝업 공지는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신속히 알림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양식을 갖춰서 보내고자 할 때는 팝업 관리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신속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간단하게 공지톡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상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 이후에 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서비스 A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용량에 대한 정보가 가용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항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별 정책이 변경됐을 때 어느 메뉴에서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지사항에 대한 등록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용량 부족시 대처 방안, 이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해 보면 용량 부족 시 서비스에 대한 제약 조건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모빌리티라는 메뉴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은 첨부 파일의 용량이 큰 것을 삭제해서 신속하게 가용 용량을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후에는 어떻게 용량을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용량을 증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운영자들한테 불필요한 메일들을 빨리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운영자한테 요청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용량을 확보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방법, 그리고 전사공지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안정책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책이 되겠죠. 비밀번호는 한 사람의 계정이 누출이 된다 해도 그룹웨어라는 전체의 업무 자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므로 보안 정책에 대해서 다오피스는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 설정 기능입니다. 일반 메뉴의 설정 메뉴에 보시면 로그인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동시 접속을 허용할 것인지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 접속은 내 계정이 다른 사람이 로그인하게 되면 이전에 접속한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세션이 종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할 것인지, 자동 로그아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게끔 설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 설정이라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비밀번호 관리 정책을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포털 사이트 로그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 정책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보안 정책에 하나의 계정 정보가 노출이 돼도 굉장히 심각한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되도록이면 이제 보안 정책을 쉽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게 가져가시는 게 보안에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고려하셔서 이러한 비밀번호 관리 옵션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 페이지에 가시면 자동 입력 방지 문자라고 해서 별도 설정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디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번 접속 시도를 통해 가지고 비밀번호를 난수를 발생시켜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해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서 접속 오류에 대한 횟수를 제한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속 횟수를 3회로 제한했을 땐 3회 이상 틀렸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캡처라고 해서 이와 같이 아래 이미지에 보여지는 이 특수 문자를 반드시 같이 입력하셔야만 로그인 인증을 완료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자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이라는 것도 별도로 제공하는데 이 기능은 예를 들어서 보안을 통해서 일부 사용자, 특정 계정이 보안에 의해서 노출이 됐다고, 노출 사고가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비밀번호 정책을 다시 디폴트로 새로 설정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전체 사용자 비밀번호 재설정하기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누른 이후에 접속한 사용자는 무조건 비밀번호를 바꾸는 안내창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에 안내해드린 이 보안 설정의 비밀번호 정책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무조건 변경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에 대한 보안 설정입니다. 모빌리티에서 예를 들어서 업로드에 대한 용량을 제한한다던가 특정 확정자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불가능하게끔 제한을 한다던가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제약 조건을 건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보안에서도 이와 같이 첨부 파일 설정에서 제약 조건을 거실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은 외부로부터 이제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통로이다 보니 MAM이라는 별도의 보안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M이라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MAM 그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사용자 화면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 설정 화면에 보안 설정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보입니다. 보안 설정이라는 메뉴에 접속해 보시면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록한 모바일 기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기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분실을 하시게 되면 분실된 폰을 통해서 모바일은 보통 자동 로그인 처리를 많이 해 놓으시잖아요. 모바일 폰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중요 정보를 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정보의 접속 설정이 ON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프로 만약에 바꾸시게 되면 이와 같이 그 폰을 통해서 모바일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MAM 기능이라고 정의해 놨고요. MAM 서비스를 관리자가 다음과 같이 활성화시키게 되면 일반 사용자도 이러한 접속 디바이스 정보를 통해서 모바일 접속을 제한시킬 수 있는 기능을 사용자가 설정을 통해서 손쉽게 제어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안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설정 기능에는 동시 접속 허용, 로그아웃 시간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안 설정에는 비밀번호 정책 관리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이용해서 해킹 프로그램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방어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사용자 비밀번호 재설정을 이용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밀번호를 전 직원에게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보안을 통해서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케어 라운지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도움말 센터는 현재 다오피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로그인 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두케어 라운지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팝업 형태로 다음과 같이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속된 화면에서는 상단의 주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화면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 검색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와 같이 메뉴들을 쉽게 접속해서 FAQ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최신 등록한 정보들에 대한 화면들의 게시글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특히 이 교육 안내라는 이 배너를 통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에 대한 사용자,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아이콘을, 배너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도움말 센터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우측 상단에 문의하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하신 후 상세 내용을 입력하시게 되면 저희 고객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에게 기술 지원 인력들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요청한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단의 요청 목록의 카운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문의 요청한 내용에 대한 실시간에 대한 정보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과거에 내가 요청한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열려있는 요청에 하단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종료된 요청 목록을 선택하시게 되면 과거에 문의한 내용들도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측 상단에 두케어 라운지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두케어 라운지에 대한 초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관리 업데이트가 궁금하셔서 키워드를 입력하신 후 엔터를 누르시면 문서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바로 비슷한 유사어들에 대한 검색 유형을 바로 검색 결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내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가이드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대부분의 FAQ 문서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DF 형태로 모든 문서들을 가이드 문서로 제작을 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다 해당 내용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면 카테고리별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관리자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관리자에 대해서 자주 올라오는 문의사항들에 대한 목록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목록들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동일하게 가이드 문서 클릭하시면 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정정보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상세하게 화면을 다 캡처해서 문서를 등록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화면에서 메뉴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자주 하는 질문의 메뉴에서는 지금과 같이 카테고리별로 FAQ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오피스 소식에서는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업데이트 알림에 공지사항 포함해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교육 동영상 메뉴에서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교육에 관련돼서, 기능에 관련돼서 필요한
동영상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분들께서는 결제 양식에 대해서도 뭐 다른 양식 블로그라고 해서 여기 그러니까 결제 양식 샘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출장품이서 클릭해 보면 양식의 내용을 보고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양식을 관리자 기능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시는 방법의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확인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웍스 샘플도 동일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앱들에 대해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매뉴얼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고요. 문의하기 기능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케어 라운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관리자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문의하시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온라인 도움말 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되도록 많은 문의 전화를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온라인 도움말 페이지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 관리자 페이지에 보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도움말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도움말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요.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매뉴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이렇게 메일들을 가이드 문서를 확인하셔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도움말 페이지도 관리자용 매뉴얼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비스형 가입 고객사에 한해서 안내 공지 하나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형 고객사 분들께서는 용량이나 뭐 이런 서비스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서비스 추가 / 연장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 안내해 드린 페이지와 같이 연장 조건이나 연장 옵션들을 설정하셔서 비용 결제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손쉽게 용량에 대한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콜센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관리자 온라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후 만족도 조사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오피스 관리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